보면은 한 주말 내내 저 내부적 문제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밖에 뉴스가 잘 안 보이셨을 텐데 보수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겁나게 이상하게 분열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윤석열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보수가 분열해버리면 윤석열을 탄핵하기 딱 좋은 날씨 돼버립니다 이제. 자 하나씩 볼게요. 얘네들이 지금 다 사면해지고 있잖아. 무슨 사면발이도 아니고. 사면해져가지고 지지율 떨어져가지고 결국 정치 인생 망친 사람 누구야? 이낙연입니다. 지금 원세훈이나 조윤선이나 막 다 사면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박근혜 만난다, 이명박이 만난다 막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내가 안쓰러워서 내가 이렇게 민영배 나 민영배 우리 민영 배우님 꼭 한 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안종범, 현기환, 원세훈, 조윤선, 조현호 다 풀어주면서 다 풀어주고 사면까지 시켜주잖아요. 밑까지 닦아주잖아. 그게 윤석열 정권이에요. 그런데 얘네들 사면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실무자가 누구야?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죠. 지가 다 했어. 그래놓고 한동훈이가 김경수 복권을 반대를 해.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겠지만 김경수를 통해서 민주당을 흔들어 보려는 속셈이 보여. 그런데 한동훈이가 갑자기 야 김경수는 안 됩니다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 막 원세훈이나 뭐 여기에 조윤선이나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 줄 때 이 사람들 죄는 김경수보다 더 가벼운가요? 근데 열받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저번에 기억들 더듬어 볼게요. 윤석열하고 이재명 대표 만날 때 있었죠. 정말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때 나왔던 게 대학 교수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다리 놔가지고 그렇죠.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실제로 그 교수님들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 불편한 사람은 다 잘라버리겠다. 다 쓰지 않겠다. 그 이야기에는 우리는 원세훈을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 원희룡을 안 시키겠다는 거나 이런 거였는데 아니었어. 김경수를 복권시키지 복권시키지 않겠다는 않겠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김경수 복권 안 시킬 테니까 이재명 대표 만납시다. 전제 조건이었다고. 근데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이 새끼들 정치력 진짜 없다. 그 생각밖에 안 나. 결국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좀 더 큰 거 없어? 그러네. 또 골 때리는 거 한동훈이가 반대를 하니까 대통령실이 한동훈이한테 사면 복권은 대통령실 고위 권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고위 권한. 한동훈이 그것도 몰랐나 보지? 동훈아 이거 몰랐지?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언론의 인터뷰에서 얘가 자기가 공소체로 작심을 하고 기자회견이나 최고위원회 발언을 한 게 아니라 기자가 물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얘가 정치력이 없는 거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을 찬성 반대 사실은 그쪽 여권 내에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지 형님이 결정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갈라치기에 노출되는 거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도 이번에 오늘 놀랬잖아요. 자기 이 이야기가 내부에서 이렇게 빨리 밖으로 새나갈 줄은 몰랐다. 근데 한동훈이 왜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서초동에서 하던 짓이 맨날 피의사실 공표 흘려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본인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김경수를 통해서 민주당을 분열시켜 보려고 했는데 한마디만 할게 이 새끼들아. 내가 저번에 그 이야기를 좀 길고 진지하게 해서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다고 했던 이야기 하나 해볼게요. 이 전쟁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끝나는 전쟁이에요. 그렇게 방향성이 만들어져 버렸어. 본의 아니게. 이 상황에서 김경수가 복권이 되면 민주당에 김경수가 오면 비문 아니죠. 그 비명 지금은 비주류가 됐죠. 비주류가 김경수를 구심점으로 뭉쳐붙이고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지금 없죠. 정도 스탠스는 김두관과 김경수가 같은 거예요. 10%도 안 나오는 득표율이 같은 거라고.
거기에는 아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일극체제가 됐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본인의 능력도 있고 윤석열의 폭정도 있는데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과 이재명이 거의 90% 이상 일치를 하는 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윤석을 무너뜨리고 정권계 찾아라는 게 대세가 돼버린 거야. 그것에 대한 결과물로 일극체제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김경수를 집어넣으면 갑자기 김경수 50, 이재명 50이 됩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김경수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김경수를 비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김경수는 비난하면 안 돼요. 얘네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로 갈라지길 원하는 그렇게 갈라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재명을 못 잡아도 돼요. 그 다음에 쓸만한 정치인 중에 한 명에 똥칠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언론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어쩌다가 이재명을 잡아도 좋지. 잡아도 좋은데 그게 아니야. 이재명을 못 잡아도 돼. 그 대신 향후에 떠오를 만한 쓸만한 정치인 김경수한테 똥을 딱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김경수 싫어해. 이재명 안티야. 안티테제야. 김경수 싫어해. 김경수 싫어해. 언론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김경수 응원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한테 여러 루트로 김경수 복권을 요청했었다. 요것도 논란으로 만들어 버리더라고. 이재명 대표가 저 용산에다가 박찬대 지금 대표 대행이 했던 적도 있고요. 여러 차례 여러 루트로 김경수 복권해 줘라. 얘네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사면 복권을 하면서 김경수를 써먹었잖아요. 김경수 끼어 팔기. 그렇죠. 요걸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김경수를 복권해 달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또 거짓말을 쳐요. 일부러 갈라치기 하려고 작정한 거죠. 아니 루트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V1, V2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V1이 나는 못 들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나 저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 사진에서 가장 저 사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재명 대표예요. 왜?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난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권 내줬다고 생각을 해. 근데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 가야 되고 필요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란 말이에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갈라놓고 조국 대표랑 갈라놓고 김경수랑 갈라놓으면 고립돼서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요. 맞아요. 뭉쳐야 됩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깨야 돼요. 우리가 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정봉주 의원의 이야기가 우리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김경수가 나와서 왜 민주당은 김두관처럼 일극체제냐라고 하면 비판해도 되는데 쟤들이 노리는 노림수에 미리 가 있지는 말라고 내 말은. 자 어쨌건 여기에 또 이제 한동훈이가 또 김경수 복권 요청 뭐 반대 의사를 보내는 것도 웃기고. 자기가 법무부 시절에는 오케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자리가 바뀌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웃기고 저거를 밖으로 뿌려주는 것도 웃기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부탁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저거 완전히 갈라치기용으로 딱 좋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야 이제 소위 말하는 비명 쪽에서는 야 그런 적 없다는데? 그럼 저쪽에서 막 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비명이라고 하는 세력이 거의 없고요. 내가 말했지. 문재인 정부 때 친명 똥파리였던 애가 지금 이재명 열렬 지지자라고요. 과거를 숨긴 채. 몇 사람 내가 알아요. 그때는 이재명을 깠던 애들이에요. 얘네들 또 대세에 이제 지금 적응을 하고 있는 거지. 말하고 싶어. 같이 하지 마. 이게 지금 이게 보면 이제 김경수 복권이나 이런 걸 놓고 또 쟤네들이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진짜 분열은 친일 정권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광복회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광복회가 광복절 축사를 참석을 안 한다는 거. 저쪽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자 일본과 지금 우리 합방을 할게 부탁 이렇게 해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 지지할 사람들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사람들이야. 아 우리는 정말로 이제 대일본 제국이 되나보다 할 사람들이니까 빼. 이 사람들은 빼. 근데 진짜로 내가 지난주에 이종찬 광복회장한테 좀 뭐랄까 좀 쓴소리 좀 했잖아요. 네. 이거 몰랐어? 이종찬의 아들은 윤석열의 절친이고
이종찬의 아들의 부인, 이종찬의 며느리는 지금 질병청장이고 좋겠다. 관계가 그래. 이종찬은 윤석열이가 한참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지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할 때 이종찬은 전두환 정권의 실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윤석열이 우러러보던 집이야. 그래서 이종찬은 뭐 멘토라고 지랄 이연병을 떨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 김원웅 광복회장님 누명 씌워갖고 돌아가시고 이종찬을 광복회장으로 올렸는데 이종찬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도저히 동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광복회 입장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이 독립기념관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친일파를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건 보수의 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보수에서도 반대하는 글이 많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당연하죠. 반대할 수밖에 없지. 이거 어떻게 이거 너무 큰 사고예요. 이거 너무 지금. 큰 사고죠. 정말 큰 사고죠. 정말 큰 사고. 저는 개인적으로 건국절은 8월 15일을 건국절, 1945년 8월 15일이 건국절, 얘네들은 48년을 이야기하죠.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야기하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딱 헌법 위배입니다. 헌법은 분명히 임시정부를 승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만약에 이거 건국절로 정말 한다. 그거는 정말 탄핵 재판 때 법원에서 인정 안 할 방법이 없을 거예요. 꼭 하세요, 씨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야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된 거 맞잖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보 쪽에서도. 그건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 수립? 공식 용어로. 네. 그러니까 헌법에 대한민국은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임시정부를 이어받아 4.19 등이 근데 그 사이에 현대사의 역사적 사건들이 몇 개 더 있었죠. 그중에 하나가 5.18이에요. 그래서 5.18을 헌법 전문에다가 넣겠다 말겠다가 뭐 한동훈이가 광주 가면 뭐 헌법 수록안에 만회하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건 헌법은 문구 하나만 바꿔도 헌법을 바꾸는 게 돼버리잖아요. 나라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권력 구조, 내각제냐 대통령제 이런 걸 바꾸면 공화국이 바뀌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3.1 운동부터 시작한 1919년 3.1 운동부터 시작한 대한민국의 이 적통은 독립운동한 역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 연합군이 한국에게 독립국을 내준 이유, 한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댓글을 다신 분이 하나 계셨는데 팩트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내가 방송에서 일제강점기 35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다 지적을 하셨어요. 36년입니다, 푸나님. 그래갖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35년으로 정정된 게 전두환 때예요. 만으로 해봤더니 34년 10개월인 거야. 그럼 34년이지. 네, 그렇지. 근데 예를 들면 윤살. 횟수로 1910년부터 45년까지 횟수로 11, 12 쭉쭉 하니까 36이 나오니까 36. 사람들이 처음에 36년이라고 했는데 줄여야죠. 그 기간을 왜 줄이냐고. 왜 늘리냐고. 1982년에 바뀌었어요. 일제강점기 35년이라고 그것도. 정확히 말하면 34년 10개월. 그분 무안하셨든지 댓글 지우셨더라고. 자, 넘어가고요. 예. 아이고, 참. 어차피 이거는 진짜 아마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윤석열은 뭘로 끌어내올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유력 주자 중에 하나예요. 국민들 이거 못 참잖아요, 지금 이런 거. 얘네들 막 일배하고 막 저 그거 유튜브하고 하는 애들을 장관 임명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친일파를 어떻게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해. 일본 독립기념관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전체적인 수준이 하향 평준화가 많이 됐어요. 이 정부 들어와서. 네. 네.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해해요. 이해해. 조윤선이랑 사면 복권 해주고 다음 주에 뭐 이명박 만나서 밥 먹는다며 이해합니다. 형 그때 들어가서 뭐 했어? 야 미리 알아놔야지. 먼저 갔다 오신 분 누나는 만났잖아. 누나 그때 당할 때 뭐 준비했어? 이래 다 이야기하고 미리 준비할 사람들 하고 지금 뭐 대통령실에도 하나 꽂아놨잖아요. 하나 꽂아놨는데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넣어놨던 애들 이래 끌고 와가지고 탄핵 당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들어갈 때 준비해야 될 것.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자세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기념관장은
이제 추천은 윤석열이 아니라고 하지만 방통위원장 된 이진숙이가 들어가자마자 1시간 만에 KBS 박문진 이사들 임명한 거랑 똑같아요.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독립기념관장 면접을 볼 때 당연직 면접관으로 이종찬 광복회장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나 저 우리 뭐 정부 수립일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친일파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이종찬 광복회장 입장에서는 기함을 냈겠죠. 그래갖고 반대를 했죠. 근데 분위기를 돌아가는 걸 보니까 김영석이지. 김영석을 임명한다고 분위기가 돌아가니까 반대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런 어르신들 있잖아요. 완전히 빡 돌아버립니다. 그럼 광복절 기념식 안 갈래. 민주당도 안 가는 거고. 조국혁신당도 안 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저 행사까지 취소하는 미친 나라 됐고요. 지금 여러분 차라리 여기를 가십시오. 8월 14일 국회 본관 개단 8.15 광복 79주년 국회 시민사회 종교 천인선언 차라리 여기를 가십시오. 결국 저는 보수가 결국은 분열해서 윤석열 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지지 못하겠다는 사람들 이제 뛰쳐내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이종찬 광복회장. 광복회장만 있겠습니까? 광복회 회원들, 관련된 단체들도, 관련된 시민들. 안 되잖아요. 반대를 해도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미치겠네. 하다하다 오늘 있잖아요. 주요 직위 인선 발표. 이틀막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이 됐고요. 경호처장. 네. 경호처장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이 됐고요. 우리 붕짜자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이 되셨어요. 뭐야 이게? 붕짜자 안 내려오면 저 들어간다 붕짜자 붕짝. 정말 돌려막기네요. 결국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 자리를 차지하네요. 야 진짜 겁나 훌륭하다잉. 엄청납니다. 이럴 수가 있나? 왜 저번에 저 김규현 변호사 관련해 가지고 김용현이가 인사를 다 한다더라 이 소문도 냈었는데 저 경호처가 800에 7070 이 전화번호도 뭐 경호처가 관련 있다고 하고 막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저 김용현이가 드디어 국방부 장관을 꿰찹니다. 근데 저 이종섭이가 그만둬갖고 신원식이가 국방부 장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제는 국가안보실장이 됩니까? 사람이 없긴 없지. 없어요. 네. 특히나 장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서로 다 없죠. 네, 고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어벤던십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지금 배 뛰어내려야 되는데 난파선에 뛰어내려. 이게 나는 흐름을 알 것 같습니다. 저번에 국방위가 처음으로 열려서 신원식도 나오고 김명수 합참의장 있죠. 김건희랑 같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놈 하나 있어. 하얀 옷 입고 나왔던 그 김명수 합참의장. 네. 군인 중에 총 대빵이야. 네. 그 김명수 의원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김병주 의원 등 거기에는 조국 대표도 있고 이재명 대표도 있고요. 추미애 대표도 있고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국회가 한번 열리니까 털리긴 털리더라고. 근데 국방위를 안 열었던 이유가 최혜병 특검 것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련자들이 국방위에 배치된 저 국회의원들 있죠. 임종득 같은 애들. 최혜병 사건 관련자야. 근데 그 국방위 열려. 그러니까 뭐 거기 나온 뭐 신원식이도 관련자잖아요. 당시 국방위 간사이던 신원식이가 윤석열 전화를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위가 열리고 보니까 뭔가 털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는 소리를 핑계 삼아갖고 안 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원식이가 거기서 털리는 걸 보고 신원식이를 또 다시 구해온 거야. 야, 너 안보실장 너 나가. 그러면 그 자리 누가 가냐? 이제 김용현이가 가서 이제 김용현이도 관련자예요. 최혜병 특검. 근데 내가 봤을 때 막는 방어력이 좀 떨어졌다고 난 봐.
그래서 신원식이를 저 대통령실로 불러 올리고 김용현이를 다시 출장 보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럴 수 있죠. 와 근데 얘들은 진짜 내가 보기에 정신 없다 진짜. 참, 나 이거 보고 야 그냥 미친 놈들이구나. 네, 주요 직위 인선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 사실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인선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심각한 지경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 궁금해. 저거 누구 라인인지 궁금해. 아예 아시면서 그리고 저렇게 막 극우적이고 뭔가 그 신원식도 우리가 걱정을 했던 게 북진 통일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국민에게도 총구를 댈 수 있는 사람 아니냐라는 걱정을 했었죠. 지금 채팅창에도 저거 계엄령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인선인 거죠. 아니, 계엄령에 대한 가능성은 계속 있었고 근데 그럴 만한 추진력이 있느냐 없어요. 그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쳐요. 그러면 국회에 바로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어요. 모르겠네요.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동훈이 모여가지고 민주당에서 40명만 배신하게 만들면 돼. 이러고 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러네. 그렇죠. 가능하네. 그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리고 계엄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를 정리해서 말해서 박근혜도 못했어요. 하려고까지 했었잖아요. 구체적 계획 실행까지 했었잖아요. 윤석열 실력에 계획을 실행한다? 제가 봤을 때 계획 실행 단계에서 바꿔 다 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그 저 박선원 의원에 의하면 이 용산으로 간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군대의 품으로 들어가자. 그 탄핵 안 당하겠다. 거기에는 이제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군대 안으로 들어가자. 사실은 보호받기에는 전 청와대가 훨씬 더 나았다. 사실 구조상. 그렇죠. 아.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약간 풍수지리적, 약간 뭐라 그러죠, 그거를 그 미신적인 관념일 뿐이고 방어하기엔 사실 청와대가 훨씬 낫죠. 청와대는 사면이 막혀 있어요. 아니 전면만 뚫려 있고 다 막혀 있어요, 사실. 자, 현실은 이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용을 쓰고 있는데 이야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민주당은요. 최대한 단일 대우로 가야 돼요. 이건 전시야, 전시. 그래서 내가 오늘 방송 초반에 좀 열폭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전시에는 특히 전시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자기 정치가 자기 시그니처가 없어서 이재명 지키겠다고 하는 거 같으세요? 전시니까 우리 대장부터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경쟁하듯이 하는 게 전당대회고요. 자, 여기까지